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예. 여기 교회에서 이렇게 뵙게 됐네요. 아, 나 그냥 이런 거 내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진짜 난 너무 실망하고 너무 처져가지고 내 다시는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네 이거 진짜. 그렇습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목사님들이 왜 침묵하고 있느냐 이런 또 볼멘 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예. 그럴 때 목사님마저 애국 목사님마저 침묵하고 계시면은 침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아니 나라가 이게 지금 이 재앙으로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 이거 눈으로 뻔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예, 일련의 많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또 최근에 또 중국에서 아주 정말 수치스러운 일까지 벌어졌는데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도대체가 이거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으니 자꾸 깨면은 자꾸 깨면 이 사건 터지. 이게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예? 아니 중국 가서도 보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 깡패 집단 같은 그런 경호원들한테 그 세상에 구두발로 채워가지고 병신되도록 주워 터지고 나서도 한국 그 방송국에 그 패널들 하는 소리 좀 보십시오. 그걸 합리화시켜가지고 오히려 맞은 기자를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네? 무슨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난 그건 참 그렇게 주워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이 나라가 잘 되려면은 지금 외교 안보 라인 싹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 그 사람들로 바꿔쳐야지.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납니다. 청와대 내 주사파에다가 닌겔파에다가 바이러스파에다가 하여튼 없는 사람 없이 전부 다 끼리끼리 다 포진해놓고 그럼 나라 정책을 어떤 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까?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응? 맞습니다. 지금 배가 제대로 된 항해를 하려면은 네. 제대로 된 경력을 가진 네. 선장이 네. 이 키를 잘 잡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장롱 면허 가지고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어떤 외교 라인을 갈아야지만이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은 하셨지만은 사실은 네. 선장이 제대로 된 선장을 우리가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참나. 이 선장이 갑자기 끼어들어가가지고 준비된 대통령 어쩌고 하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기 벵골만 심해 깊은 바닷속으로 지금 침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 나는 월남전에서 난 아주 목격한 사람이니까 월남 폐망을 목격한 사람이니까 이게 도대체 나라가 지금 어떤 쪽으로 난 이거 목사님이 그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월남전의 폐망을 아주 똑똑히 또 보셨고 하셨던 장본인이시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지금 그러한 모양새로 가고 있다는 게 눈에 아주 불을 보듯 뻔하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뻔하죠. 그리고 난 6.25를 겪은 사람 아닙니까? 난 6.25 때 우리 아버님도 학살을 당하셨어요. 나 보는 앞에서 모진 문매를 맞으시고 그리고 학살까지 당하신 걸 난 눈으로 목격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짓을 한 인간들이 누구냐? 김일성이가 직접 내려서 그렇게 온 게 아니라 김일성의 사주를 받은 그 완장 찬놈들 이놈들이 갖다가 양민들을 학살하는 그걸 나는 목격을 했고 우리 아버지 학살당하시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빨갱이 이거에 대한 건 아주 그냥 무슨 두드러기가 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민족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완장찬 인간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흥진호 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합시다. 흥진호 사건 어떻게 보니까 이거 흐지부지 되고 좀 많은 것 같아. 누구 하나 나와서서 그걸 밝히려고 그러는 사람도 없고, 그것뿐입니까? 이번에 낚싯배 사건 보십시오. 낚싯배 사건 그렇게, 세월호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쥐잡듯이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낚싯배 사건을 보면은 죽은 사람, 희생당하는 사람들 이거 보면은 프로테이지가 그 세월호 때보다도 더 많습니다. 누구 하나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 이슈로 이거 가지고 나서다가
어떻게 흐지부지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12억씩 물어줘야 되나? 모든 그 책임은 국가가 진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또 그것도 광화문에다가 천막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에? 이 나라 꼴이 이게 이 나라 꼴입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중국 가서 그 외교 참사를 벌였으면서도 외교 라인, 안보 라인, 비서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의 사절단 그 속에 촬영하는 분 기자단이라고 그러나? 수행 기자단. 이분들이 그렇게 당했으면은 대통령을 팬 겁니다. 대통령이 맞았다면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 억울함 도대체가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15년, 2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일본에게 30년 내지 50년 뒤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때가 불과 20년 전, 15년 전 그때였었습니다. 난 일본에서 선교사로 8년을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기억하고 있는 2005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2005년도서부터 우리나라 삼성이라고는 이 기업이 일본의 그 세계적인 기업 전자회사인 소니 무슨 나셔널 무슨 이 미쓰비시 산요 마쓰다 이 회사가 9개 회사인가 그렇게 있는데 일본 전체 전자회사에서 파는 그 모든 총액보다도 삼성에서 판 총액 그러니까 일본 기업 9개 회사가 되더라도 삼성의 3분의 2밖에 매출을 못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이 발칵 뒤집혔었어요. 그때 보니까 일본 방송들이 그냥 총동원이 돼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 삼성을 이제 그때부터 들춰내 이제 해부를 하는 거예요. 방송마다 전부 TF팀이 각 부처에 또 생겨나가지고 일본 정부에 그래가지고 삼성을 연구하는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삼성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디자인 스쿨이라는 것이 삼성에서만 하는 건가 봐. 그거를 아주 속속들이 잠입해서 이걸 녹화를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디자인 스쿨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 그 삼성지인의 그 모습, 이걸 낱낱이 방송하더라고. 삼성을 연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때 나는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또 이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 얼마나 긍지를 뿌듯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 그렇게 나는 자랑스럽고 그렇게 좋았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아주 뿌듯하게 먹고 아주 배부르게 먹고 보란 듯이 먹었습니다. 요즘은 내가 대한민국 국민 된 것이 서럽다 못해서 이게 너무 억울한 마음 이거 말할 수도 없어요. 중국 가서 이 하찮은 이 깡패 집단 같은 그 경호원들한테 좁혀서 병신되도록 주워 맞고 이거 그러고서도 말 한마디 끽소리도 못하고 뿐만 아닙니다. 아니 외교부 장관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왕의 이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턱턱 이 오만 불선한 도대체 이게 뭐란 얘기입니까 이게 그렇게 당하고서도 끽소리도 못하고 오히려 변명만 해야 되고 그걸 합리화시키는 이 정부 관계자들을 난 요새 막 그런 거 생각하면 혈압이 오릅니다. 혈압이. 예, 맞습니다. 이번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참 우리가 정상적인 그 국가의 상태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면은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개해야 되는데 지금 비정상적인 이 정권이 그런 일을 당하니까 한편에서는 막 고소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 근데 중국에서 왜 그런 행위를 보였을까에 대한
그 분석을 이렇게 또 해보면은 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비정상적인 정권이다 보니까 그렇죠. 중국에서 시진핑도 비정상으로 지금 자기가 문제가 시진핑도 이 문재인하고 상대하는 게 창피한 겁니다. 창피하죠. 예? 대등하게 대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는 아마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그냥 그렇게 또 수모를 주고 이런 게 아마 그 왕이라는 그 외교부 그 부장의 그 개인적인 어떤 그 차원에서 그게 이루어졌겠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의심이 좀 들지요. 고도로 계산된 계산된 거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뭔 줄 아십니까? 천안문 사태입니다. 네. 우리나라 촛불 사태가 이 천안문 사태로 그렇게 일어난다면 중국 정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촛불 사태로 대통령 된 사람을 이렇게 극진예우한다? 네. 이게 나중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껄끄러운 거예요, 이게. 이걸 모르고서, 아이고, 비서진은 뭐하고 있었으며, 외교 라인은 뭐하고 있으며, 안보 라인은 뭐하고 있는지, 세상에 이거 가지고, 사드 가지고 보복하고 이러는데 꼼짝도 못하고. 우방국 혈맹인 우리 미국은, 제껴놓고 미국을 내치고, 저 공산주의자들하고 사회주의자들하고 그 손잡으려고 말 같은 짓을 해야 이게 국민이 납득을 하죠. 참 문재인이라는 그분이 뭐 그분이라고 또까지 표현을 하면은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참 그 노무현 정권 때 비서실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년간의 경험 아니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면께 3년이면 라면을 끓여. 그렇게도 하고 있는데 아니 그 5년 동안 그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뭘 보고 뭘 배웠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그 대통령 자리를 그냥 불법으로 저렇게 찬탈을 해가지고 자리에 앉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세월호를 그렇게 이용을 해먹고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이 터져서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라고 몰아붙여가지고 그렇게 끌어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인천 낚싯배 이 사건은 국가 책임이라고 합니다. 국가 책임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 네, 국가 책임. 국가가 책임을 진다. 이거 그런데 참. 그 보상액은 세월호에 비해서 엄청 10분의 1 차이 납니다. 10분의 1. 그러니까 이게 아니 낚시하러 갔다가 사고가 난 것도 왜 그게 국가 책임이야? 왜? 줘야 되는 게 맞는 사고 방식이냐는 얘기죠. 왜 그게 국가 책임이야? 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하다못해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게 낙이 없고 정말 미래가 없고 우리 단체로 낚싯배 타고 나가서 사고나 당해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보상이나 받게 해주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거 다 어떻게 국가가 다 책임져 줄 겁니까? 그냥 이 운전기사가 이게 뭐 어떻게 잘못된 것 같아. 이건 뭐 아주 정말 비정상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어떤 그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뭐 많이 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이러다간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여론조사에서 70% 뭐 여전히 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간 자체가 벌써 불신을 이제 풍기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태까지 나한테 여론조사라고 전화 한 번 온 적이 없어요. 예. 세상에 누구한테 물었길래 그따구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번에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라는 주사파 이 양반이 지금 또 중동에 가서 막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뒤를 캐다 보니까 거기하고 이제 이게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 무슨 이 아랍에미레이트 왕세자하고 무슨 커미션 관계 이런 게 있다고 들춰내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국교 단절한다고 난리가 벌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국교 단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일각에서는 원전 수주에 대해서 캔슬을 놨기 때문에 그거 무마하러 갔다라는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발단이 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원전 수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캐다 보니까 거기하고 무슨 커넥션이 있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막 난리가 벌어졌죠. 아, 그쪽에서 이제. 그러면요, 더욱다는. 제기를 강력하게 한 모양이죠. 그렇죠. 왕세자인데. 왕세제지, 그러니까, 왕세제. 그러니까는 그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이 대한민국의 현 문재인 정권이 비정상적이라는 걸 벌써 알고 있는 상황이네요. 아, 세계가 다 아는데 왜 세계가 거기라고 물론, 모르겠어요. 예, 세 개만 알겠습니까? 네 개, 다섯 개도 알 수 있는 그런 우주가 다 알 수 있는 지금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촛불 세력들도 자기네들은 촛불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촛불 난동이지. 이게 뭐예요, 이게. 멀쩡한 대통령 그냥, 탄핵시키고, 그래서 강제로 정권을 탈취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준비된 대통령, 뭐가 준비됐다고 그래요? 장롱 면허 가지고 운전할 거예요? 맞습니다. 운전기사가 미숙해서 그러면은 버스 승객들 다 죽이는 거예요. 예? 와, 또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래요. 큰일 났어요. 그 언론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더 해주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전히 언론이 정신을 차리는 것 같습니까? 정신 못 차렸어요. 정신 못 차렸어요. 예. 지금 언론을 보면은 이제 조금 눈 뜬 언론도 있더라고. 그러나 눈이 어느 정도 뜬 것 같습니까? 신눈입니까? 아니면 강아지 눈 뜨듯이 조금 눈 뜨는 것 같아 이제. 그런 언론도 있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정권을 견제하지 못한다면 나라는 지금 산으로 밭으로 그렇게 굴러가고 거기에다가 이게 종북 좌파 사상으로 넘어가서 이 삽시간에 빨갱이 나라로 변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를 김정은한테 갖다 바쳐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언론이 이것을 통제하지 않고 언론이 이것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시시하고 그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국민들이 이렇게 바보같이 보여? 말도 안 돼. 이 부분은 오늘 또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오전 10시 반쯤에 기자회견이 좀 있었던 상황인데요. 태블릿 PC에 그 조작된 거. 이 부분이 아주 정말 그 JTBC의 그 손석희 정말 그 악마 같은 인간이 그렇게 조작 보도를 해가지고 대통령 탄핵까지 그렇게 끌고 갔는데 완전히 그냥 태블릿 PC에 없는 자료들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끌고 갔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언론이 침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언론에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만 해줘도 지금 이게 나라가 바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데 지금 다른 언론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그게 안 되죠. 민노총한테 전부 다 장악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에 다 가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를 들어서 그건 잘못했다. 이거 발표 못 해요. 죽으려고 그럽니까? 안 되지. 그래서 만약 자기네들이 만약 이 잘못된 것이다면 지금까지 동조했던 자기들부터 다치는데 맞습니다. 그냥 죽자자자 이걸 함구하는 겁니다. 기자회견 100번 하면 뭐합니까? 유튜브에서만 조금 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예? 이 나라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런 거네요, 목사님. 네. 그 루때가 초원에 루가 있다고 하는데 루때들이 한 번 뛰기 시작하면은 낭떠러지로 가도 몽땅 떼거리로 끌려간답니다. 낭떠러지인 줄을 알면서도 그냥 끌려가가지고 그러더라고. 엄청난 그 몰살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왕왕 벌어진다고 하는데 이 대한민국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면서도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보십시오. 루를 잡으려고 그 어마어마한 백수의 왕이라고는 그 사자가 루를 등에 올라서 그냥 물어뜯는데 도망가던 루 때가 보니까 지 동료가 저 물려서 죽게 생겼거든. 그들이 와가지고 사자를 그냥 그 어마어마한 뿔을 그냥 받아가지고 그거를 아주 만신창이가 되게 그렇게 만드는 그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나 그걸 보면서 언젠가 이렇게 될 날이 온다. 루 때가 도망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돌아서 이제 받을 땐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알아는 가고 있는데 아직 발동이 조금 덜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한 어떤 역전의 그 순간들이 지금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나는 네. 하박국의 기도를 요즘 이제 그 강해를 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 예. 하박국의 기도를 기도해서 많은 것을 내가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네. 민족 자기 민족을 그렇죠. 위해서 예. 정말 그렇게 눈물로 그러면요. 예, 외치고 기도했던 네. 선지자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렇게 해서 망하게 하실 겁니까? 그것도 저 멀리 있는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나라, 저 거대한 나라, 그를 시켜서 세상에 우리 손바닥만한 이 유대 나라를 이렇게 멸망하게 할 겁니까?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그래,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들이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에 이 바벨론을 시켜서 너희를 치게 하는 것은 유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그럼 바벨론은 하나님께서는 유대를 치게 하시지만 바벨론을 죽이기 위해서 치게 하신다. 이걸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 대한민국을, 저 거대한 저 중국을 시켜서 이 나라를 치실 겁니까? 세상에 사드 보복으로 경제로 치지를 않나, 군사대국으로 세상에 이 첨단 전폭기가 우리 영해 이 고개 식별구역 무슨 그 침범하지 않나. 이게 도대체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되려고 이럽니까?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셨던 듯이 중국을 통해서 사드 보복이요, 중국을 통해서 첨단 무기로 군사대국으로 대한민국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 거대한 바벨론도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금까지 하나님께 죄를 범했던 일들 낱낱이 회개하고, 또 종북 사상에 같이 동조해서 그렇게 했던 목회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일부 대형교회 목사님들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는 그런 우상과 짝짓게 했던 이런 일들을 낱낱이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그래서 저 김정은이 핵폭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로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왕에 나왔던 길에 이 땅의 젊은 세대들 정말 큰일 났어요. 저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종북 좌파 이들의 선동 술책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촛불은 들었을는지 모르지만 자기들 손톱 밑 아픈 것만 알지 염통 썩는 줄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들 이제 나 같은 경우도 80주를 향해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자기네 아버지, 자기네 할아버지 세대들, 그들은 이제 시간이 가다 보면 전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젊은 세대들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그 세금 폭탄 맞아가지고 지금 이 정부가 잘못된 경제정책 이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 전부 세금 폭탄 맞아서 다 이제 허리 휘일 날이 온다니까요. 지금 오고 있습니다. 어떡할 거예요? 젊은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해서 나라가 이렇게 어찌게 된 것은 당신들의 촛불 때문에 그렇게 됐을지도 있어요. 그 촛불은 당신들을 살리는 촛불이 아닙니다. 그 촛불은 바로 당신들을 죽이는 촛불이 될 것이고, 그 촛불은 바로 이 나라 경제를 꺼뜨리는 촛불이 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지금 나라 굳고 탕진시켜서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어떡할 거예요? 당신들 죽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Go